똑똑한 사람들은 왜 바보 같은 짓을 할까요? 명문대 나왔는데 사기에 걸려서 전 재산을 날린 사람. 머리는 엄청 좋은데 연애는 못하는 사람. 논리적으로는 완벽한데 왜인지 사람들이 다 피하는 사람. 여러분께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나 하려고 합니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더 멍청한 실수를 한다. 말이 안 된다고요? 제 말이 아닙니다. 세계적인 심리학자와 진화생물학자가 수십 년간 연구한 결과입니다. 우리가 다룰 두 권의 책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롭슨의 지능의 함정, 가나자와 사토시의 지능의 역설. 이 두 책은 서로 다른 각도에서 같은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능이 높다고 해서 인생이 잘 풀리는 게 아니다. 더 나아가 지능이 높을수록 오히려 더 큰 함정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믿기 어렵죠? 지금부터 그 이유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일부 천재들의 어처구니 없는 실수들. 스티브 잡스의 치명적 오판. 여러분 모두 스티브 잡스를 아시죠? 애플을 만든 천재. 그런 그가 2003년 췌장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의사들은 수술을 권했어요. 초기였기 때문에 살 확률이 높았습니다. 하지만 잡스는 거부했습니다. 대신 그는 채식, 침술, 허브요법 같은 대체약을 선택했죠. 9개월 동안. 결국 그는 수술을 받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암은 전이 됐고 2011년 그는 5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잡스 본인도 말년에 후회했다고 합니다. 내가 멍청했다고. 천재가 왜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코난 도일의 유령 믿음. 셜록 홈스 아시죠? 세계에서 가장 논리적인 탐정. 그 작가서 코난 도일은 의사였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유령을 진심으로 믿었습니다. 심령술에 빠져서 요정 사진이 진짜라고 주장하기도 했죠. 지금 보면 뻔한 조작 사진인데 말이죠. FBI의 황당한 실수. 2004년 마드리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FBI는 범인을 잡기 위해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했습니다. 지문 분석 결과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범인은 오레곤에 사는 미국인 브랜든 메이필드다. 그를 체포했습니다. 언론은 난리가 났고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망가졌습니다. 그런데 범인은 알제리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다른 사람. FBI는 공개 사과를 해야 했습니다. 이부지능의 함정 똑똑할수록 더 잘 속는다 400만 800. IQ 140의 천재들은 어디로 갔나? 1920년대 심리학자 루이스 터머는 대규모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IQ 140 이상의 천재 아이들 1,500명을 평생 추적 조사한 겁니다. 이들을 흰개미라고 불렀죠. 터먼의 예상은 이랬습니다. 이 아이들은 분명 위대한 인물이 될 것이다. 결과는? 대부분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 0명. 세계적 발명가? 거의 없음. 오히려 IQ 테스트에서 탈락했던 아이 2명이 나중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확증 편향의 덫. 데이비드 롭슨은 말합니다. 지능이 높은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정당화하는 데 더 뛰어나다. 무슨 뜻이냐면 똑똑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자신이 옳다는 증거를 찾아내는데 천재적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투자의 달인이 파산하는 이유.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IQ가 높은 사람들이 투자에서 더 많은 손실을 본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신의 분석을 너무 믿습니다. 나는 시장을 이해한다. 이 주식은 반드시 오를 것이다. 그래서 위험 신호를 무시합니다. 손절을 하지 않습니다. 반면 보통 사람들은요, 나는 잘 모르겠어 라고 생각하고 조심합니다. 결과적으로 더 안전한 선택을 하죠. 전문가의 저주. 의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연구에서 경험 많은 의사와 초보 의사에게 같은 환자 사례를 보여줬습니다. 초보 의사의 증상은 어병일 수도 있고 비병일 수도 있어요. 베테랑 의사 확실히 어병입니다. 실제로는 비병이었습니다. 베테랑 의사는 자신의 경험과 지식 때문에 오히려 다른 가능성을 무시한 겁니다. 이게 바로 지능의 함정입니다. 3부 지능의 역설 똑똑할수록 더 불행하다. 진화 심리학의 충격적 발견.
여기서 가나자와 사토시의 지능의 역설이 등장합니다. 그는 묻습니다. 인간의 뇌는 언제 만들어졌을까? 답 약 10만 년 전 아프리카 초원에서. 그때 인간에게 필요했던 것. 사냥하기, 무리지어 살기, 아이 낳고 키우기, 위험 감지하기. 현대 사회에 필요한 것. 회사 생활, 투자 판단, SNS 관계, 온라인 쇼핑. 완전히 다르죠? 가나자와는 말합니다. 우리의 뇌는 구석기 시대에 멈춰 있다. 지능이 높을수록 진화적 본능을 거부한다. 연구 결과들입니다. IQ가 높은 사람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는다. 아이를 낳지 않는다. 종교를 믿지 않는다. 밤에 깨어있고 아침에 잔다. 야행성. 술, 담배를 더 많이 한다. 왜일까요? 진화적으로 인간은 이렇게 설계됐습니다. 짝을 찾아라. 자손을 퍼뜨려라. 공동체를 만들어라. 해가 뜨면 일하고 지면 자라. 그런데 지능이 높은 사람들은 이런 본능을 의심합니다. 왜 결혼을 해야 하지? 왜 아이를 낳아야 하지? 신이 정말 존재할까? 논리적으로는 완벽하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 몸과 마음은 그렇게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행복의 역설. 충격적인 연구가 있습니다. IQ 120 이상의 사람들을 30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결과 우울증 비율 높음, 불안장애 비율 높음, 자살 시도율 높음, 약물 남용 비율 높음. 왜일까요? 가나자와는 말합니다. 진화적으로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능력이 지능이다. 하지만 새로운 것은 항상 불확실하고 불안정하다. 똑똑한 사람은 계속 질문합니다. 내 인생의 의미는 뭐지? 나는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이게 정답일까? 반면 보통 사람들은 그냥 산다. 주변 사람들 따라 산다. 의심하지 않는다. 누가 더 행복할까요? 사부 실제 사례로 보는 지능의 함정과 역설. 사례 1. 암호화폐 투자 천재의 몰락. 실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공대를 나온 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IQ 150 이상. 수학 통계 천재. 2017년 비트코인 열풍이 불었을 때 그는 모든 걸 분석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은 혁명이다. 비트코인은 반드시 1억까지 간다. 나는 수학적으로 계산했다. 그는 집을 담보로 대출받아 전액 투자했습니다. 2018년 암호화폐 폭락. 그는 빚만 남았습니다. 왜 이런 일이? 확증 편향 과신. 그는 자신의 분석을 맹신했습니다. 위험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틀릴 리 없어. 반면 투자를 모르는 그의 어머니는 말했습니다. 그냥 그런 거 하지 마라. 위험해 보인다. 누가 옳았을까요? 사례 2. 의대생의 연애 실패. 또 다른 이야기. 의대를 다니는 한 학생. 공부는 학년 1등. 하지만 연애는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연애도 논리적으로 접근했습니다. 데이트는 3일에 한 번. 문자는 30분 안에 답장. 고백은 5번째 만남에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연애는 공식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감정을 읽지 못했습니다.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머리로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지능은 높지만 감정 지능은 낮았던 것. 사례 3. 완벽주의자의 번아웃. 한 대기업 임원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항상 완벽했습니다. 실수를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도 부하 직원에게도. 결과는? 팀원들은 하나둘 떠났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혼자 했습니다. 결국 과로로 쓰러졌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번아웃입니다. 6개월 쉬세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완벽주의는 지능이 높은 사람의 저주입니다. 그들은 실수를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은 똑똑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생은 불완전합니다. 실수는 필수입니다. 오부지능보다 중요한 것 지혜. 지능과 지혜의 차이. 데이비드 롭스는 핵심을 짚습니다. 지능은 얼마나 빨리 생각하느냐이고 지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이다. 예를 들어볼까요? 지능이 높은 사람. 문제를 빠르게 푼다. 복잡한 개념을 이해한다. 논리적으로 설명한다.
지혜로운 사람. 자신이 틀릴 수 있다는 걸 안다. 다른 관점을 듣는다. 감정과 논리의 균형을 맞춘다. 누가 더 성공할까요? 연구 결과는 명확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워렌 버핏의 지혜. 워렌 버핏 세계 최고의 투자자. 그의 IQ는 보통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투자에서 IQ 130이 필요하지 않다. IQ 120이면 충분하다. 나머지는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이다. 버핏의 투자 원칙.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투자하지 않는다. 남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한다. 남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한다.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찰리 먼거의 체크리스트. 워렌 버핏의 파트너 찰리 먼거. 그는 말합니다. 나는 내가 얼마나 멍청한지 안다. 그래서 그는 체크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투자 결정 전 체크리스트. 1. 나는 확증 편향에 빠져 있지 않나? 2. 나는 이 분야를 정말 이해하는가? 3. 반대 의견을 들어봤는가? 4. 감정적으로 결정하고 있지 않은가? 이게 지혜입니다. 육부 함정을 피하는 법 실전 전략. 전략 1. 소크라테스의 무지. 너 자신을 알라. 가장 현명한 사람은 자신이 무지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실천법. 결정하기 전에 내가 틀릴 수 있나? 라고 물어보세요.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찾으세요. 나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다라고 인정하세요. 전략 2. 외부의 시각. 연구 결과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실수하는 이유. 자기 안에 갇혀서. 해결책. 다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당신보다 덜 똑똑해 보이는 사람. 당신과 전혀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 당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전략 3. 감정지능 키우기. IQ만큼 중요한 게 EQ입니다. EQ를 높이는 법.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기. 자신의 감정 인식하기. 충동적 결정 피하기. 공감 연습하기. 실천 예시. 의견이 다른 사람을 만났을 때 왜 저 사람은 틀렸지? 가 아니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할까? 라고 물어보세요. 전략 4. 실수를 받아들이기. 완벽주의를 버리세요. 실수는 배움의 기회입니다. 연구 결과.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는 사람이 장기적으로 더 성공합니다. 실천법. 실수했을 때 변명하지 마세요. 내가 틀렸다고 말하세요. 무엇을 배웠는지 기록하세요. 전략 오늘이게 생각하기. 데니얼 카너먼의 생각에 관한 생각에서. 시스템 1. 빠르고 직관적인 사고. 시스템 2. 느리고 논리적인 사고. 똑똑한 사람의 함정. 시스템 2를 너무 믿는다. 나는 직관적으로 안다. 해결책. 중요한 결정은 시스템 2로 하세요. 실천법. 즉각 결정하지 마세요. 하루 자고 다시 생각하세요. 종이에 써서 정리하세요. 7부 진짜 똑똑함이란 무엇인가? 새로운 정의.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똑똑함 IQ 학력 지식. 하지만 진짜는 이겁니다. 진짜 똑똑함 지능 지혜 겸손 감정 지능. 진짜 천재들의 공통점. 역사상 진짜 위대한 사람들을 보세요. 아인슈타인. 나는 특별히 재능이 있지 않다. 나는 그저 열정적으로 호기심이 많을 뿐이다. 리처드 파인만. 나는 내가 모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배움에는 끝이 없다. 공통점. 겸손. 그들은 자신이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똑똑합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 당신은 이미 충분히 지능이 있습니다. 문제는 그걸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중요한 건 더 많이 아는 것이 아니라 더 현명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8부 행동 계획 오늘부터 시작하기. 오늘부터 실천할 3가지. 1. 하루에 한 번 내가 틀릴 수 있나? 물어보기. 아침에 거울 보면서 오늘 내가 확신하는 것 중에 틀린 게 있을까? 2. 다른 의견 듣기. 당신과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의 글 읽기. 당신이 싫어하는 사람의 의견 들어보기. 3. 감정 일기 쓰기.
매일 밤 3분.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나? 왜 그런 감정을 느꼈나? 그 감정이 내 결정에 영향을 줬나? 장기 목표. 3개월 후. 실수를 더 자주 인정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듣게 됩니다. 감정을 더 잘 조절하게 됩니다. 1년 후. 더 현명한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인간관계가 좋아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5년 후. 당신은 주변에서 조언을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IQ가 아니라 지혜로 존경받습니다. 마지막 이야기. 제가 아는 한 할아버지가 있습니다. 학력 초등학교 졸업. 직업 평생 농부. 그런데 마을 사람들은 큰일이 있으면 이 할아버지를 찾아갑니다. 왜일까요? 그는 항상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뭘 알겠나? 하지만 내 생각은 이래. 그리고 그의 조언은 90% 맞습니다. 한 번은 제가 물어봤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현명한 조언을 하세요?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나는 80년 동안 실수만 해왔어. 그래서 뭘 하면 안 되는지는 알지. 이게 바로 지혜입니다. 당신에게 드리는 메시지. 당신이 똑똑하다면 축하합니다. 하지만 조심하세요. 당신의 지능이 당신을 속일 수 있습니다. 당신이 보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은 이미 지혜로워질 준비가 돼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진짜 똑똑함은 자신이 멍청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다. 클로징 멘트.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왜 평범한 사람들이 천재를 이기는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당신은 지능의 함정에 빠진 경험이 있나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